청간합 플러스 영상 세 번째 병신합 수에 대해서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병신이 합을 해서 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위엄지합이라고 합니다. 위엄지합이라고 할 때 제가 소제목을 저 하늘의 태양이 내 짝이련가 라고 했는데,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태양입니다. 저 멀리, 그리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고 밝은 저 태양이 나의 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련하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깝고 그런 사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저 하늘의 태양이 내 짝이련가, 근데 아련합니다. 왜냐면 이 날카롭고 촌철살인 같은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신이라는 글자가, 신이란 글자가 아니죠. 신이라는 것이 병을 만나는 순간 그 물 녹듯이 스르르 녹아버리니까 그 날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신합은 어떤 원리로 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주 내에 있을 때, 그리고 운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합의 원리는 제가 갑기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을경합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간은 생각이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이상, 멀리 닿고 싶은 것, 그리고 일어날 일을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지는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간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완벽한 조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조화라기보다는 그냥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짝이 꼭 맞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갑기가 만나면 우리 갑기합토에 대해서 했지요. 그리고 을경합금입니다. 여기서의 금을 만들어내는 그 금이라는 것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과꽃이 지고 난 자리에 작은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우리는 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은 병화와 정화로 키우고 익히고 해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이죠. 그래서 을경합을 해서 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가꾸고 기르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병신합수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임합목, 그리고 무게합화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합을 이루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합을 이룬다. 그래서 이 그림과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을 해 봐야겠죠. 병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보면 화입니다. 그리고 음양으로 본다면 양의 화이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발산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기로 본다면 초여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낮이고 아침, 점심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낮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생애사, 인간의 생애사로 볼 때는 청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참 한창 내가 가진 것을 밖으로 이렇게 내뿜는, 발산하고 그리고 옆으로 확장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아, 화이구나, 그리고 양의 화이구나. 화와 양은 발산하고 확산하는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속에 뭔가를 꿍 하고 있지 못하고 밖으로 계속 내뱉는다. 그리고 말하려고 한다. 행동하려고 한다.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발산하려는 성질을 가졌는데, 그러면 병화일간들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밝고 쾌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화의 성분이고, 화는 문명 문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술,
음악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사주팔자의 다른 구조를 봐야 알겠지만 내가 사회궁에서 병화 내지는 사화를 쓴다 이러면 혹은 내 사회궁의 사회자리에 월주라고 하죠. 월주의 천간에 병화가 떴고 그것이 구조가 아주 좋다. 뿌리를 튼튼하게 내렸다 이러면 예술, 음악, 방송 뭐 이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진로를. 그리고 병화라는 것은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 예, 어둠을 밝히는 태양 그런 의미에서 조명, 전기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열이 아니고 빛이라는 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화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거나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변이 좋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태양이기 때문에 예의도 바릅니다. 반듯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만물을 골고루 비추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화를 쓰는 학교 선생님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골고루 우리가 태양이라는 것은 내가 저기는 비추고 싶으니까 비추고 쟤는 비추기 싫으니까 안 해, 안 비춰, 쟤는 어둠으로 놔둘 거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다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를 쓰는 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으로 본다면 금의 성분입니다. 음양으로 따졌을 때는 음이지요. 음의 금이죠. 그래서 경의 금은 양의 금인데 조금 둔탁하거나 양이 가진 그런 이미지 발산하고 행동을 먼저 하는 거죠. 뭐 그런 이미지라면 신이라는 것은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발산하는 것보다는 응축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내부로 수렴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금의 사람들은 이렇게 평소에 말을 많이 하거나 하진 않는데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금은 날카로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기로 볼 때는 늦가을이죠. 그리고 신금의 계절에는 늦가을에는 우리 많은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하잖아요. 벼도 마찬가지고 뭐 사과, 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완제품으로 수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결실이라고도 하고 완제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금이라는 성분을 볼 때는 보석이기도 합니다. 신이. 그래서 시기로는 늦가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 인생 그 생애 주기로 볼 때는 중년이 아닌 장년, 경금은 중년이라면 이제는 완숙미를 완전히 완전한 결정체를 이룬 장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의 시간으로 본다면 초저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을의 결실 수확물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신금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획,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움, 정확성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흑백 논리가 분명하죠. 그래서 신금 일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답을 내려주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니까 조금 사람이 차가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섬세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로 볼 때는 추상의 서리 그리고 보석으로도 봅니다. 근데 이런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태양이고 신은 가을의 서리입니다. 가을에 이제 늦가을에 서리가 이게 풀숲에 막 하얗게 끼어 있어요. 혹은 창문에 이렇게 서리가 끼어 있는데 태양이 쫙 비추니까 이 서리가 다 녹아버리는 거죠. 이 날카로움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래서 추상의 서리빨이 태양에 녹아내려 물이 된다. 그래서 신은 병을 만나면 이 날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의 신한테는 병이 쥐약인 거죠. 그래서 까칠하든 그도 까칠하든 그녀도 병이라는 운이 들어오면 그 이전보다는 약간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성향이죠. 그렇다면 병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를 같이 가지고 사주에 같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까운 곳에서 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날카롭지만은 않겠죠. 물론 날카로운 성향은 있으나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겠죠. 자, 내 사주에 병신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일간은 날카로움, 그리고 뭔가 흑백 논리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죠. 천간은. 그런데 옆에 병이라는 글자와 합을 하면서 가까운 데 있으면 합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그 날카롭고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내 성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정관에 해당하는 병화를 봄으로써 조금은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신이라는 것은 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병은 태양이기도 하지만 빛에 해당되니까 조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보석인데 옆에 있는 이 정관은 신일간의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직장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속한 조직 혹은 나의 남편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보석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조직에 속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럴수록 내가 더 빛나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관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빛나기 때문에 관이 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에 내가 속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빛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주의 병신합이 이런 모양 신일간인데 옆에 병이 있다. 요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일간인데 정은 음의 화이죠. 음의 화이고 병은 양의 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에게는 병이 겁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주팔자의 글자 모두가 내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겁재랑 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이라는 것이 겁재, 병이라는 것과 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신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 묶여 있기 때문에 특히 내가 남자인데 이 편재라는 것은 아내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죠. 물론 이게 사회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8글자를 사주 내에 8개의 글자를 다 봤을 때 이것이 아버지인지 여자인지 돈인지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볼 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회에서 벌어들이는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겁재 이 병이랑 합을 해서 나에게는 까칠한 그녀가 이 겁재에게는 굉장히 흐물흐물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이게 사회공에서 돈으로 쓴다면 이게 겁재에게 묶여서 내가 쓸 수가 없는 것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라면 나보다 내 형제, 내가 남자이라면 뭐 내 여동생 누나를 더 좋아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누나 앞에 혹은 여동생한테는 그렇게 부드러운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내에서 나랑 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자를
랑 합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제대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운에서 뭐 병을 극하는 운이 들어오거나 신을 극하는 운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합을 떼놓는 운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임일간의 경우에는 이 정인이라는 것이, 이 신이라는 것이 정인에 해당됩니다. 금생수 하는데, 임은 양의 수이고, 신은 음의 수이기 때문에, 신은 인성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발을 해서 정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정인이라는 신의 정인을 보석과 같은 빛나는 그런 뭐 학위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자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 수가 있겠죠. 엄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사주에서 병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던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인성을 쓰는 사람이다. 회사에서 내가 뭐 이런 뭐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병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 문서와 관련해서 잃는 것이 있겠죠. 왜냐하면 문서가 묶여버려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주에서 들어올 때는 내가 잘 쓰고 있는 것들이 그것을 이렇게 병이 들어오면서 묶여버려서 합으로 묶어버려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잘하다가 이런 병이라는 운에서는 공부 안 하고 막 돌아다니거든. 특히 편제이기 때문에 넓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병의 편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간섭하고 막 놀러 다니는 거죠. 세상 구경하러.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 지지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지지의 글자를 안다면. 만약에 내가 이밀간인데 정인, 신의 정인을 쓴다. 근데 병오년에는 요 정인이 좀 묶이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을일간인데 을일간에게는 병이 상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목생화해서 내가 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 아니면 상관인 것이죠. 그런데 식신은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것이니까 정화가 식신이 되고 상관은 나와 이제 음양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병화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상관을 쓰는 사람이다 혹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목생화하기 때문에 이 상관은 물론 개인적인 자리에 있어서 뭐 사회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쓰겠죠.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운에서 편관이 들어온다. 편관 신이 을목에게는 편관이죠. 금극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꽂히고 그리고 여린 화초인데 이 날카로운 칼날 가위가 들어와서 나를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상관이 물론 상관이 여기 앞에 있다면 훨씬 더 잘 쓰일 수 있겠죠. 쓸 수 있는데 요 상관이 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겪은 뒤에 뭐 해결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요 편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스트레스가 되는 이것을 상관이 이렇게 합을 해서 묶어버린다. 그래서 편관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를 못하게끔 묶어버린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8글자를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운에서 들어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이었죠. 그쵸? 신축. 신축년인 을에게는 편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편제에 해당되는데 돈과 관련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활동 영역 범위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결국은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는 해결은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신합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이라는 물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그 의미를 확장을 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자연의 그런 흐름을 관찰을 하시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상의 서리가 내려 있는데 햇빛이 찬란하게 떠서 그 태양빛이 점점 두터워지니까 이 날카로운 서리빨이 서서히 녹아내린다. 그래서 부드러워진다. 그 서리빨이 그 서늘한 공기가 따뜻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서늘하고 차갑고 하던 사람이 병이라는 해에는 이렇게 운에서 딱 들어오면 그 차갑고 날카롭고 지적질 하던 사람이 이제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신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러스 4강 정임 합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신합수의 그 플러스 3강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